아까 환율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환율도 제가 2022년 10월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율의 정점은 22년 10월이다. 강달러가 그때 이후로 꺾여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강달러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 특히 원달러 환율은 이렇게 강한 기조를 23년 내내 지속할 가능성이 높고요. 달러 인덱스는 좀 더 꺾일 수 있어요. 유로존의 금리 인상 속도가 미국을 앞질러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로존이나 유로피언 국가들의 물가 상승 압력이 지금은 미국보다 더 빨라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좀 더 떨어진다. 자, 잘 보시면 22년에는 누가 가장 금리 인상 속도가 빨랐어요? 22년. 미국이죠. 유로존은 느렸어요. 근데 22년에는 물가 상승 압력이 누가 제일 셌어요? 미국이죠. 9.1%. 6월에 찍었어요. 6월에 9.1%. 근데 22년 끝자락으로 갈수록 미국 물가는 좀 많이 잡히는데 유러피언 국가들의 물가는 22년 끝자락부터 공공행진해요. 왜? 에너지 난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물가가 그 높은 에너지나 이런 가격이 나머지 가격에 스며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높은 물가를 고민하는 그 경제 주체는 주로 어느 나라 지역이에요? 유로피언 국가들의 유로존의 유로화, 스위스 프랑, 스웨덴 크로나, 영국 파운드. 이게 뭡니까? 다 기축통화예요. 또 나머지 기축통화 뭐 있죠? 캐나다 달러, 일본 엔화. 근데 이 6개의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기축통화국, 그 중에 이 4개가 유로피언 국가들의 통화잖아요. 이들의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아직도 23년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떨까요? 강달러 기조가 좀 꺾이는 거죠. 그래서 강달러 기조가 좀 꺾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작정 따라하기 교육 과정에서는 달러를 판단하는 그 기준 자체를 막 한 30분 동안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 설명 드릴 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다른 요소가 없을 때는 결국 금리는 돈의 가치고, 금리가 뭐라고요? 돈의 가치고, 금리 인상 속도가 결국 그 나라 돈의 가치를 강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강달러 기조가 좀 꺾이는 겁니다. 그렇다고 약달러로 전환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높은 금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판단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삼성전자 어닝 쇼크 잠깐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매출액 실적을 보면 23년 1분기죠. 이건 분기별 데이터니까 63조로 정말 근래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죠. 언제부터 정점 찍고 꺾입니까? 22년 1월에 1분기에 정점을 찍고 계속 꺾여 들어가죠. 왜 그런 거예요? 23년에 본격적인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오지만 내구재 수요는 23년에 본격적으로 수요가 줄어들지만 반도체 수요는 제가 반도체는 선행지표라고 말씀드렸죠. 계속. 반도체 선행지표예요. 반도체를 사지 않잖아요.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사죠. 그러면 나는 이 기업으로부터 이게 뭐예요? 스마트 포인트. 이게 어떤 기업이 있겠죠? 저는 이 기업으로부터 이 제품을 지금 사지만 이 제품을 만드는 이 기업은 반도체를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삽니까? 1년 전에 사오는 거예요. 구매 계획이. 그러니까 22년부터 정점 찍고 떨어지는 거예요. 경기 침체와 무관하지 않아요. 이 실적은. 그런데 보시면 매출액 감소 속도보다 영업이익 감소 속도가 더 가파르죠. 가파른 이유는 뭐예요? 수요가 급감하는데 공급은 나름 유지했단 말이죠.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재고가 쌓이는 거예요. 재고가 얼마나 쌓이느냐? 그래프 한번 보세요. 반도체 재고 증감률 보세요. 23년 1월, 23년 2월 연속으로 39.5%, 33.5%로 재고가 여전히 쌓이고 있다. 1, 2월 달에. 이게 소진된다 하더라도 전년 동월과 비교해 보면 3월, 4월도 여전히 쌓이고 있을 겁니다. 아직 데이터는 안 나왔지만. 재고가 빨리 소진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니까. 거기에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금융부실, 은행부실은 경기 침체를 더 몰고 온다고 했죠. 반도체를 사와서 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거 반도체 사오는 구매 조달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대출 안 해주는데 대출해주기 까다로운데 그러면 어떻게 반도체를 사옵니까? 간단한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은행 부실은 결국 경기 침체를 더 불러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조업 전반에 걸친 재고율도 계속 쌓이고 있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선그래프. 제조업 전반에 걸친 재고율도 쌓이고 있습니다만 이 재고율이 쌓이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제조업 재고율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게 뭘까요? 반도체 재고라는 거죠.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그러하니까. 자, 이런 것들이 우리 반도체 업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프는 다 보여드렸고요. 끝으로 이 말씀 강조해 드릴게요. 이제 제가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이 과정을 만든 이유는 또 너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이 경제를 이해하는 언어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같은 말을 해도 달리 받아들이시는 경향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린 그 골자가 뭡니까?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는 다르다. 자, 그리고 경기 침체 온다고 하고 그래도 주식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전환점이 오는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는데 경기 침체 온다고 해놓고 왜 주가는 반등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또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역시 경제적 언어가 안 되시는 거 죄송합니다만 왜냐하면 경기 침체와 주식시장은 전혀 다른 거라고 말씀드렸죠. 경기에 선행하는 게 주가라고 했죠.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는 건 23년이고 주가 침체가 본격화되는 건 22년이었죠. 그래서 22년 10월을 주식시장의 저점이라고 제가 꾸준히 똑같은 말씀을 드려오고 있는 것도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런 면에서 이제 금리라는 면이 동결될 게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5월 달에 기준금리를 미국이 추가적으로 인상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다라고 베팅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은 거의 끝났다. 이제 그것만으로 어떻게 되나요? 시장에 돈이 유입되는 거죠. 그럼 유입될 때 여러분 보세요. 어디에 투자를 할까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는데 그동안 주도주가 뭐였죠? 배터리주였죠. 이 배터리주 혹은 전기차 관련주가 주도주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도주였던 것에 이제 돈을 다시 유입해야 되네, 주식 투자해야 될 시점이 왔나 보다 하는 마음이 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다시 들어와야 되겠다. 그럼 2020년처럼 대세상승장 올지도 몰라 하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2020년처럼의 대세상승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돈은 유입될 수 있어요. 돈의 이동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유입되니까 주가는 반등하는 거예요.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고 주가도 주식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럼 주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근데 돈이 이쪽으로 들어올 때쯤에 어떤 고민을 할까요? 반도체 살까? 배터리 살까? 이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배터리 지금 들어오기엔 어때요? 비싸다라고 인식할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반도체 이 정도면 저점 찍은 거 아닐까? 반도체 실적이나 경기는 23년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실적은 경기죠. 근데 주가는 그것에 선행하죠. 그러니까 주가는 22년 9월 말일이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주가는. 그 이후로는 올랐다 내렸다 이 박스권에 갇힐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 이유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돈을 유입하는 시점에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주가는 조금 저렴한 편이고 반도체주는 좀 저렴하고 배터리주는 너무 높다. 이렇게 인식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동안 이 주식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이 배터리주였다면 앞으로 주도주가 될 것은 또 반도체가 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 또 더군다나 반도체 영역에서 몇몇 호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지원법이 악재였는데 그 악재는 이미 반영된 거예요, 주가에. 근데 지금부터는 호전적으로 전환될 이야기만 더 들어갈 일이 있죠. 반도체 지원법이 줄 독소조항, 제가 이미 경익남 영상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추가적으로 말씀 안 드립니다만 그 독소조항이 더 강화되진 않아요. 그 독소조항은 이미 떨어졌고 그 주가에 반영된 거고 그 독소조항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바뀔 여지가 있는 것들만 남은 거예요. IRA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우리나라 기업들
정말 뭔가 그 지원금 못 받겠다 이런 IRA가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이었는데 좀 우리 기업에게 좀 유리하게 뭐냐면 적성 우려 국가 중국이나 러시아, 중동 이런 나라들로부터 원료를 받아다가 제조한 이런 그 전기차나 전기차 배터리는 미국에 수출할 때 미국 입장에서 보조금 주겠다 안 주겠다? 보조금의 배제 대상이 되겠다. 이게 IRA의 주요 골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좋게 바뀌었죠. 어떻게 바뀐 거죠? 미국 혹은 북미 지역 FTA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들로부터 제조가 된 경우 적성 우려 국가로부터 원료를 수입했을지라도 그런 미국과 친구 관계가 있는 나라로부터 생산된 배터리나 전기차는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된다로 바뀐 거예요. 이해가시죠? 반도체도 마찬가지. 반도체 지원법이 독소 조항이 딱 내려졌을 때는 주가에 꽝 하고 주가에 반영이 되죠.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뭐를 고민할까요? 보조금을 받되 조금 이런 것들은 우리 기업의 사정을 반영해서 조정해달라고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호전적으로 바뀔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정세적인 거, 국제 정세적인 요인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공급량이 과도해서 재고가 많이 쌓였었는데 가격이 그래서 많이 떨어졌었는데 감산하겠다라는 거. 이 감산하겠다라는 것도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 발표한 겁니다. 이 감산하겠다라는 것도 사실은 감산한다고 해서 2분기부터 당장 감산 조치의 그 실적이 나오진 않아요. 당장 우리 가내수공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런 거 손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일부터 이거 덜 만들어야겠어. 재고가 많이 쌓였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반도체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장 공급량이 줄어들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수급에 여러 가지 변화를 줄 수 있겠다라는 기대. 그러니까 6개월 전에 주가에 반영된다고 생각을 자꾸 해보시면 이제 안 좋은 악재들은 다 반영됐고 호전적으로 바뀔 여지가 있고 글로벌 경기 침체도 23년이 가장 최악이고 24년에는 그나마 반등한다고 했으니 그러면 이제 반도체라는 것은 6개월 전에서 혹은 1년 전에서 업황이 개선될 여지가 있고 그러면 23년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여지가 있고 주가는 먼저 반영돼서 먼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생각들을 기초로 오히려 2차 전지보다는 반도체가 또 주식시장의 주도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주식시장에 대한 판단은 견해인 것이고요. 제가 반드시 그럴 것이다라고 강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